오늘 미국 시장 쉽게 말하면 급반등했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26.98%가 올랐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60% 이상 빠졌었는데 이제 26.98%니까 그렇게 다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 은행의 주가들이 회복이 되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예요. 다른 은행의 주가들도 다 올랐거든요. JP모건 체이스도 2.57%가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88%가 올랐습니다. 시티그룹은 5.95%가 올랐고요. 웰스파고는 4.58%가 올랐습니다. 초대형 은행들의 어떤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줄파산에 대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예금을 인수해 주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61% 넘게 하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도 26.98%가 올랐고요. 당연히 말입니다. 3대 지수도 다 올랐습니다. 다우산업은 1.06%가 올랐고요. 그래서 336.26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2,155.40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산업 지수가 블루칩 지수 중심이죠.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는 1.68%가 올랐습니다. 64.8이 올라서 3,920.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14%가 올랐고요. 239.31을 기록을 했습니다. 11,428.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다 올랐죠. 다우산업, S&P 500, 나스닥 다 올랐습니다. 아마 미국 행정부가 이게 파산한 은행의 예금도 정부가 다 보정해 주겠다는 말이 시장에 다시 한번 작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2월에 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0.4%포인트가 빠졌잖아요. 12월에는 6.4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까지 빠졌으니까 시장 예측치도 이게 부합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아마 시장은 또 한 번 패닉 상태로 말려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로 시장의 어떤 예측치하고 부합한 덕분에 시장은 그나마 안정기조를 찾고요. 그러면서 은행주의 부활이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쳤다. 자본시장을 떠받쳤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니까 환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3월 22일 날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 그때 기준금리는 분명히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는 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5%라는 빅스텝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0.25%라는 베이비 스텝이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 시카고 패드워치를 보면 말입니다. 0.25%를 올릴 확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77.5%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동결을 해야 된다는 수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동결. 77.5%면 나머지 퍼센트는요. 지금 33.5%인가요? 33.5%는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심지어
예, 인하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예,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안정기죠.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을 하니까 FOMC의 어떤 기준금리도 아마 안정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시장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예, 다르게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라는 수치도 여러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6%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예, 시그너처 은행이나 지금 자금을 계속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금자들을 예, 예금자 보호법 25만 달러의 어떤 기준인데 이거 예, 한도 없이 예금을 다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돈을 푼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풀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요. 심지어 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 하니까 돈이 그리 몰렸습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걸 막아줬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사실이. 그럼 물가가 잡힐까요?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금리를 안 올린다고 치자고요. 예, 금리를 덜 올린다고 치자고요. 예,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한 대로 0.25%를 아니면 동결 그것도 아니면 인하까지 간다고 쳐보자고요. 그랬을 때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시장의 패닉은 진짜 엄청날 겁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3월에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시장의 관심사가 앞으로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은행을 살리고자 돈을 계속 풀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떤 시기든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기든. 예, 어떤 시기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다시 말해서 저성장이에요. 그렇다고 물가가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예, 미국이 예금자 한도를 넘어서서 모든 돈에 대해서 보정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예, 이게 돈 풀기라는 게 결국 물가를 상승을 시키고요. 예,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를 불러와서 그 상황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염려합니다. 예, 정관진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분명히 그런 위험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 예, 그렇게 봅니다.